안녕하세요. 소주책방 고민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먹방은 크래프트 양송이 스프입니다. 스프는 미리 데워왔고요. 제가 오늘 요거를 크래프트 양송이 스프를 코스트코에 갔는데 이걸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사서 먹어보려고. 저녁에 먹으면 좀 속이 부대끼는 것 같아서 보통 이 영상을 찍을 때 항상 시수업을 끝나고 이제 찍게 되는데요. 그럴 때 한 10시에 찍을 때도 있고 더 늦으면 11시에 찍을 때도 있고 좀 이르면 9시에 찍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뭔가를 저번에 이제 치킨도 먹고 막 여러 가지 짜파게티도 먹고 그랬는데 잘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잠을 계속 못 이루다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좀 밤에 먹방을 할 때 좀 먹방을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부대끼는 음식은 최대한 좀 덜 먹으려고 하는데요. 근데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죽을 저번에 먹었는데 그거는 이제 속이 안 좋아서 먹은 것 같고, 이번에는 이제 스프를 먹으려고 합니다. 스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대표 오기 전에는 뭔가 좀 꾸덕꾸덕한 느낌이었는데 대표 오니까 좀 부들부들해졌습니다. 좀 보들보들해졌고, 그리고 요거는 같이 봉투에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제가 깠거든요. 이렇게 이제 조그만 스낵도 같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오늘의 고민 상담 우선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개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또 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1시간인가 찍은 것 같아서 저는 오늘 한 30분에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분에 하나씩 찍으면 3개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찍어보는 대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왜냐면 50분이면 다들 안 보실 것 같아서. 상대를 만날 때 내가 언젠간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게 될까봐 무서워서 관계를 시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좋음. 연애 상담은 제가 항상 환영입니다. 그래서 꼭 연애 상담을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첫 번째, 상대를 만날 때 내가 언젠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게 될까봐 무서워서 관계를 시작 못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인데, 이제 가로 열고 뭐라고 하셨냐면 당시에는 좋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좋음.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고, 먹방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오뚜기 스프보다는 우선 이걸 만든 게 삼립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오뚜기 스프는 조금 꾸덕하고 크림치즈가 좀 들어간 느낌이 좀 있고요. 근데 많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 좀 딱 살짝 이렇게 스치듯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이 옆에 이렇게 딸려오는 이 조그만 빵은 그 눈에 띄네 아실 텐데, 눈에 띄네에서 단맛이 아예 없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눈에 띄네 겉에 표면이 약간 설탕 코팅 같은 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설탕 코팅이 아닌 아무것도 코팅되지 않아서 그 밑에 있는 부드러움만 남아있는 아주 밋밋하고 슴슴한 크래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빵이라고 해야 되나 크래커라고 해야 되나. 양송이가 그래도 중간중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뭔가 그래도 씹는 맛이 느껴져서 아예 없는 것보단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게 조금 높아요. 그래가지고 먹기가 이렇게 기울어서 먹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뭔가 데울 때는 넘치지 않아서 좋은데 먹을 때는 좀 너무 뭐랄까 높아서 좀 한번 자르고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자를 수 있지만 조금 귀찮아서. 우선은 좀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 아닐까? 이런 좀 추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사람을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내 마음이 바뀔까봐 시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뀔까봐 시작을 못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떠날까봐,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할까봐 오히려 더 걱정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상담자님께서는 내가 좋아하지 않게 될까봐 무서워서 관계를 시작 못한다라는 거는 뭐랄까요, 이게 상대방은 존중하고 나는 의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그 애착류의 형태가 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마 아마 그걸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은지 한번 또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주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았나 봐요. 왜냐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게 될까봐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자주 짜게 식는 사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게 될까봐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한 거는, 그러니까 서로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짜게 식을까봐는 내가 자주 짜게 식었고 내가 그만큼 자주 빨리 사랑이 좀
내 안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불안형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렇게 내가 빨리 식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연애를 좀 성가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연애 자체를. 그리고 연애가 그렇게 하고 나서 좀 후회를 하는 거죠. 좀 시간도 뺏기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게 많으니까 그래서 좀 뭔가 얽매인 것 같고 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연애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의 연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좋은 관계일 수도 있지만 나쁜 관계이더라도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애를 아예 안 하고 싶어 하고 회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연애를 안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버릇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더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물론 나보다 확실히 더 좋아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분명히 배우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연애를 한번 해보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담자님께서 선생님께서 당시에는 좋음이라고 가로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현재는 좋음, 지금은 좋음이가 아니라 당시에는 좋음이라고 한 거는 지나고 나서 사랑을 깨닫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분들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당시일 때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좋아한다고도 느끼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좋아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봤던 거죠. 물론 일기에 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했다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현재 진행형일 가능성도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했었다가 지금도 유효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게 진짜 유효하다면은 한 번쯤은 어필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은 분명히 변하게 되거든요. 좋아하지 않게 될 경우가 훨씬 많겠죠. 왜냐면 그 사람의 장점이 단점이 될 때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뭐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엄청 밥을 잘 먹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밥을 잘 먹는 게 꼴보기가 싫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좋아하는 이유는 찾으시되 그 이유를 그 다음 날에는 다른 거를 찾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좋아라고 했을 때 그 큰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큰 이유를 좀 벗어나는 거죠. 다음 날엔 다른 이유를 찾아보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은 뭐 너의 뭐 눈이 좋아라고 했는데 내일은 뭐 너의 뭐가 있을까요? 뭐 손가락이 좋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오늘은 귀가 좋아라고 했는데 내일은 코가 좋아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자기한테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이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유는 찾되 그 이유를 매번 새롭게 찾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이유는 항상 찾고 대신 안 좋은 이유는 굳이 찾을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안 좋은 이유를 솔직히 말해서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거를 안 좋은 이유를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면 말을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그거 그냥 잔소리일 경우가 많고 바뀌는 경우는 진짜 많이 없거든요.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면
내 행동으로서 그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있게끔 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이 행동으로 이 사람의 강요적인 부분을 뭔가를 한다던가 이런 거보다는 내가 꾸준하게 뭔가를 보여주고 꾸준하게 뭔가를 하는 걸로 그 사람이 깨우치고 배우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성인이니까. 아이는 그래도 좀 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아이 같은 성인이 있을 수 있겠죠. 뭔가 열려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흔치 않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연락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연락을 왜 이렇게 자주 안 해? 왜 연락을 계속 씹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굳이 잔소리를 해서 바꾸면 다시 원상복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애 때는 어떻게 해서 바꿨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원상복귀 되는 거죠. 이제 가족인데 뭐하러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내가 꾸준하게 연락을 해주고 그 꾸준히 연락하는 걸로 이 사람이 어떤 심리적으로 되게 좋고 이게 되게 옳다고 느껴지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조금씩 변화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잘 안 하는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하게 그 사람한테 이 연락을 하는 것이 되게 긍정적이고 우리 관계에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내가 먼저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이 깨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깨우치지 않으면 절대 아예 안 하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냥 아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상대를 만날 때 내가 언젠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게 될까봐 무섭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아예 인정을 하시는 거죠. 좋아하지 않게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기간을 늘려볼까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안 좋아하게 될까봐는 결국에 안 좋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안 좋아하게 되는 것도 설렘이 끝났다고 해서 나 이제 아는 사람 안 좋아하나 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감정으로 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게 될까 봐 해서 봐야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그 좋아하지 않게 되기 전에 이 부분을 유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왜 나는 그 보통 만나는 상대에게 지루함이나 어떤 좋아하지 않게 되는 이유를 좀 더 살펴보시고, 그 다음 사람,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런 부분을 좀 피해 보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더 고찰해서 노력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도 있죠. 약간 뭔가 루틴적인 그런 데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루틴적인 데이트 때문에 관계가 너무 지루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바에 차라리 좀 다른 형태의 데이트를 함으로써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아하지 않게 되는 그 순간에 좋아하지 않게 되는 건 어떻게 정확하게 아시는지, 왜 나는 이 사람을 이럴 때 안 좋아한다고 느끼시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그 상대방을 좋아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느끼는 감각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난 더 이상 그 사람이랑 만나고 싶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도 없고, 뭐 각자마다 다른 이유로서 난 더 이상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설렘이 끝났다고 해서 사랑이 끝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설렘이 끝난 사랑이지만 다른 사랑으로 좀 편안한 사랑, 혹은 좀 더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좀 안정감이 있는 사랑도 있거든요. 그 사랑은 전부 사랑이 아니게 되는 거니까 아마 내가 느끼는 사랑의 감정이 이런 것인데, 그것이 아닐 때 사랑이 아니다라고 섣불리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관계는 시작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관계를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모습을 연애에서 보는 거지, 관계를 시작하기 전의 모습은 좀 더 잘 보이기 위한 모습들이 더 많고,
그것들로 연애까지 갔을 때 이러이러할 거야 라고 지레 짐작하는 것도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좀 마음이 있고 이 사람한테 좀 내가 계속 생각이 나고 그러면 저는 무조건 연애를 해보십시오. 연애는 진짜 건강에도 좋고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말만 하고. 조금 짜요. 아니, 엄청 짜진 않는데 저한테 좀 짠 편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디지털 디톡스 시간, 휴대폰 압수하는 카페는 또 처음이라 생각 정리할 때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놀다 갑니다. 라고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후기 한번 보시고 다른 걸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민상담소를 어디에다가 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이 있고요. 저쪽에 이제 나무 테이블이 있는데 나무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거든요. 제가 일부러 이걸 이렇게 딱 눈에 띄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근데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주시면 제가 익명의 고민상담소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고민이 아니라 그냥 후기였으니까. 나는 나를 잘 모르겠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나를 잘 모르겠다. 첫 번째,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어려운 걸 또 넣어주셨네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장 남았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5개 나왔습니다. 오늘은 요 나를 잘 모르겠다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이 부분을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길게 녹화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왜 이렇게 제가 스스로 깨닫게 된 게 나는 왜 이렇게 혼자 말이 많은가?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그런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펭귄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방법. 우선 먹은 건 한번 치워보겠습니다. 나를 잘 모르겠다. 나를 잘 모르겠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요. 우선 내가 나를 어디까지 인식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선은 육체적인 부분과 어떤 의식적인 부분, 뭐 어떤 사람은 영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근데 크게 나누는 것은 인간적인 나눔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육체에서 의식이 생겨나고 의식이 육체 서로 같이 막 뭉뚱그려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은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어디까지 인식할 수 있냐면 제가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 외적인 어떤 무엇은 사실 쉽지 않다. 감각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사유적인 측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글을 읽고 상상하는 부분, 어떤 이미지를 보고 상상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이 아닌 그것도 당연히 다 오감으로 느껴지지만 그것을 통해 좀 더 발현되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 사람들은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요즘에 따라서 어떤 뇌과학 뭐 이런 것 때문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과연 무의식을 내가 변화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물론 어떤 습관적인 부분들로 내 무의식의 긍정성을 이제 확대할 수 있을지언정 그 무의식을 완전 뜯어고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냐면 무의식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오래되어 있는 습관적인 부분들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착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빛깔은 변할 수 있는데 형태는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위에까지 놓고 봤을 때 나를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은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좋고 안 좋고는 직관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왜 좋아하고 왜 싫어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계속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에 대해서 질문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더 여러 번일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일기쓰기겠죠. 나에 대한 글쓰기, 나에 대한 감정에 쓰고, 나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쓰고,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쓰더라도 나에 대한 글을 써서 그 글로 나를 바라볼 때 좀 더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기를 쓰는 사람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일기를 쓰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물론 일기를 쓰지 않더라도 자신에 대한 글을 쓰는 사람은 일기를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새로움이나 모험을 좀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삶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험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모험을 하지 않는 그 순간에 전 다분히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험을 하지 않고 어떤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좀 죽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죽어 있는 사람만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않지, 모든 사람은 그래도 새로운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부분이든. 그리고 아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아낀다는 것과 되게 연결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몸을 아끼고, 그리고 감정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몸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좋은 음식을 이제 저는 가끔 자주 먹을 때도 있는데, 근데 술은 그래도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몸을 아끼는 행위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은근히 자기 몸을 혹사하는 사람들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긍정적인 혹사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운동을 해서 막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이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끼는 차원에서 혹사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도 해서요. 너무 중도적인 측면이 아니라 좀 더 극단적인 측면은 좀, 내가 나를 그 부분 때문에 만약에 감정이 더 좋고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몸도 좀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감정을 좀 아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은 좀 아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끼지 않고 마구잡이로 소비하고 마구잡이로 뭘 하고 아껴주지 않는 것은 뭔가 저한테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아끼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나를 지금 아끼고 있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아끼지 않고 있어 라고 한다면 사랑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딱 한 가지만 빼놓고 안 아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당연히 뭐 사랑에 대한 것이겠죠.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는가, 인간 자체를 사랑하는 거, 어떤 인류애적인 부분 혹은 모든 것을 이분법으로 나눠서 이 부분은 사랑하고 저 부분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통합적인 사랑, 그러니까 어떤 인류 자체 혹은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는 그 부분은 저는 아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연히 몸과 시간을 아끼면 아낄수록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감정이나 시간이나 체력적인 부분들은 구비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기는 아까 말했는데 뭐 일기 말고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와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대한다는 것은 나랑 독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야겠죠. 그러니까 핸드폰도 없어야 되고 주위에 사람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내 어떤 나를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엇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독대하는 시간이 저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자는 시간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일기를 쓰는 시간이랑 아주 비슷하지만 일기는 글이라는 것을 쓰면서 나와 독대하는 시간이라고 하니까 완전히 나와 독대한다기보다는 글을 매개로써 나를 독대한다고 하니까 글도 쓰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나와 독대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옷에 대한 생각은 옷으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옷은 일종의 내가 가장 피부로 와닿는 건축물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공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과 건축이 나를 대변해주는 일부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서로 상호작용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옷을 구입해서 입는 것도 저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옷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 요 뚜껑 갑자기 머리카락이 생각이 안 나서 뚜껑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요. 아니면 얼굴에 화장을 한다던가 혹은 화장이 안 와도 상관없이 그냥 어떤 얼굴을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을 아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나 자신을 아낀다고 생각하고요. 내 감정을 아끼기 위해서 청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몸과 마음은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좀 지저분하면 마음도 그럴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을 먼저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피부와 와닿는 그 모든 것들의 공간이 아니라 피부가 닿지 않는 나만의 공간으로서의 공간도 꾸밀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책방을 꾸미는 것도 제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이라서 계속해서 좀 더 좋고 또 아늑하고 내가 내 공간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까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새로움을 독려를 하려고 합니다. 내 공간에 어떤 새로움을 가져올 수 있을까? 모임도 새로울 수 있지만 공간의 구성 요소 자체도 새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성 요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새로워질 수 있을까? 항상 좀 흐르고 싶고 새로워지고 싶어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최근에 한 이틀 뒤에 아침에 혹은 3일 뒤에 아침에 방구 전시가 이제 좀 있으면 이번 주면 다 끝나요. 근데 이번 주 끝나기 전에 그 전시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그 보러 가기 전에 방구 관련된 책을 다 읽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방구에 관련된 책을 방구가 쓴 편지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방구가 주장하고 있는 사랑하는 것을 더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을 저는 요즘에 많이 좀 곱씹고 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더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더 사랑하게 되면
내가 점점 없어지는데 그럼에도 이 밖에 내가 사랑한다는 감정이 외부로 표출이 되면 그 외부적인 감정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외부적인 감정이 또 다시 나를 사랑해 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더 사랑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했던 것을 다시 한번 더 사랑해 보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좀 더 탐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탐구의 가장 근원은 사랑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애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는 그만큼 나 자신을 알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뭐랄까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사랑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사랑에 대한 수많은 글을 읽더라도 그 계속 둘레길만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안쪽으로 파고들거나 정상으로 가거나 뭐 그 두 가지가 꼭 정답은 아니겠지만 둘레길 걷는 것도 정답일 수 있겠죠. 근데 사랑하려고 사랑은 너무나도 거울 같아서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또 반대로 사랑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면 남을 사랑하는 것도 그래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사유를 바깥에 꺼내서 두는 것보다는 그 바깥에 꺼내놓은 내 사유를 안쪽으로 들여와서 내가 계속해서 사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도 쇼츠를 많이 보는데 그런 부분은 사유가 없이 그냥 뭔가 나 자체가 그쪽에 그냥 팔려 있으니까 정신이 팔려 있는 거를 좀 더 정신이 들어 있는 상태로 무엇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독서가 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책방 주인다운 답장이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아니면 대화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대화가 제가 이제 책방에서 이제 모임을 많이 하는데 모임을 하면서 제가 계속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오히려 모든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과 오히려 더 대화하기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임에 와서 뭐 어떤 모임이든 다들 말씀하시는 거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를 모르는 곳에 나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이렇게 대화가 편할 줄 몰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타인과 좀 더 대화를 많이 하는 시간으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매일같이 매일 생일처럼 나를 아껴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매일 생일이라고 생각하는 나를 성인이 된 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초등학교 입학한 정말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대해주면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성인이니까 얘는 사랑해주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저희는 어린아이를 보면은 어떻게든 우리가 그 아이한테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고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는 사랑받아 마땅할 존재라고 계속해서 저희가 막 눈에 꿀을 막 뚝뚝 떨어지듯이 그 아이를 되게 사랑해주고 막 어이구 너무 이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 자신에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에 대한 비하를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에 대해서 나르시즘처럼 너는 무조건 옳고 너는 무조건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진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비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못생겼어. 오늘은 못생겼어. 오늘은 뚱뚱해. 오늘은 뭔가 늙었어. 막 이런 비하 같은 발언은 저는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오늘은 이게 괜찮네. 오늘은 이게 좋은데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말로 나를 채우는 나의 말 자체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와 독대하는 시간에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굳이 아껴줘야 할 나한테 아이한테 못생겼다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근데 나쁜 어른이지.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꿀밤을 때려줘야지. 근데 절대 아이한테 하지 않는 말들을 왜 나한테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무조건 뭐든지 할 수 있고, 너는 가능성이 크고, 여전히, 당연히 누군가에게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나와 독대하는 시간에 좀 더 공을 들이고자 싱잉볼을 샀고요. 그리고 다도 세트를 하나 조그만 거 싼 거를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를 우려서 그걸 마시면서 나에 대해서 좀 더 그냥 생각해보고 하려고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와 독대하는 시간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무엇을 마련하셔서 더 소중하게 자신을 아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하는 말은 사실은 다 쓰잘데기 없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말은 정답이 절대 아니죠.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고요. 이 중에 아주 일부만 도움이 되더라도 저는 너무너무나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모임이 많아서 제가 늦게까지 영업을 못하게 돼서 계속 뭔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항상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